7-5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련된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련된 조문은 216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216조 1항에 기판력은 주문 중에 판결의 주문, 원고의 소장의 청구 취지에 대칭돼서 그것에 대한 법원에 대칭되는 판결의 주문, 그 주문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친다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주문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소송물이라고 하는 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주문이죠. 그런데 이 항에 보면 상계의 경우는 항변이죠. 항변임에도 불구하고 대항한 금액에 대해서 기판력이 있다. 이유 중에, 즉 항변이니까 이유예요. 이유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 중에 나타나는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상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있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소송물 이론 이런 걸 배웠던 것을 잘 투입해야 돼요. 그러면 동일한 당사 사이에 동일한 소송물이 문제돼서 이제 기판력의 그 객관적 범위로서 동일한 소송물, 이것이 앞에서부터 계속 문제된 것을 여러분이 소송물 이론에서부터 계속 봐왔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연습을 했었어요. 이번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은 갑으로부터 원인무효의, 갑의 주장상 원인무효의 어떤 상황을 끼고서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병이 정한테 이렇게 계속 전전, 양수, 양도했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등기부에 보니까 갑으로부터 을로부터 병, 병으로부터 정 이렇게 순착 등기가 격려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이건 넘어간 게 니들이 뭔가 이상하게 해서 넘어간 거니까 내가 되찾겠다 라는 소송 형태를 어떻게 냈냐면,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소송 형태고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내야 되냐면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원인무효를 이제 근거로 해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내야 되는데, 을은 갑에게, 그러니까 그 갑에게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이 소장 쓸 때 그 배분법칙, 집합, 무슨 법칙 이렇게 해서 모을 수 있는 거 모으듯이, 배분은 이제 오히려 펼치는 거, 이렇게 모으는 걸 뭐죠? 이렇게 갑은 다 걸리니까 을은 갑에게, 병은 갑에게, 정은 갑에게니까 각각 쓰지 말고 그냥 빼서 이렇게 앞으로 빼버려요. 그 무슨 법칙이라 그러고 이렇게 배분이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해서 앞으로 빼버린다든지 하는 거. 하여튼 어떻게 뭔가 하여튼 지금 말하려는 의도 알겠어요. 이게 이 갑이 다 걸리니까 을은 갑에게, 병은 갑에게, 정은 갑에게인데 갑을 빼고 갑에게 을은 말소등기해라. 갑에게 병은 말소등기해라. 갑에게 정은 말소등기해라.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를 써서 찾아오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이 생각은 좀 이상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은 혹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은 병한테 가야 되고, 병이 정한테, 을한테 보내줘야 되고, 을이 갑한테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올 것 같은데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 갑의 입장에서는 을한테 나한테 말소해라. 병 너도 나한테 말소해라. 정 너도 나한테 말소해라. 이렇게 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내려면, 다 걸려면 을병정의 이 공동소송 형태, 피고로 등장하는 세 사람의 공동소송 형태는 혹시 필수적이라는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의 논란은 좀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이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별개의 세 팀의 사건이 됐고, 그 세 팀의 사건은 서로 상관이 없이 한 절차에만 걸려 있는 거예요. 통상의 공동소송이 돼요.
하여튼 그런 게 하나 쟁점이에요. 그래서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그런데 갑이 결국 깨졌어요. 갑이 깨지니까 이제 확정이 되고 기판력이 생겼죠. 확정됐다라면 기판력이 생기는 게 원칙으로 여러분이 재심에 의해서 재심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하여튼 확정이 돼서 깨졌어요, 갑이. 그러니까 이번에 갑은 이렇게 낸 거예요. 정한테 을병은 이제 상관없이 직접 정만 타깃으로 아까 말소 등기를 근데 이번엔 이전 등기 형식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전 등기를 받는 형식을 어떤 식으로 취하했냐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이번은 냈어요. 이전 등기 청구. 이번은 그럼 앞에서 깨진 거는 병한테도 깨지고 을한테도 깨졌지만 지금 정한테도 말소 등기에서 깨진 거예요. 아까 통상의 공동소송 형태로. 근데 이번은 슬쩍 이번은 말소 등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원인 무효가 아니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정을 상대로 갑이 이전 등기 받으려는 소송을 2차적으로 냈어요. 그럼 첫 출발은 앞에 확정됐으니까 기판력이 생기는데 앞에 사건은 말소 등기 청구 사건이고 지금 두 번째 청구는 이전 등기 청구 사건이니까 기본적인 출발점은 같은 등기자 들어갔다고 해도 이 등기의 형태나 종류가 틀리니까 별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출발점에서 본다면 이 경우는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예요.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데 법원의 판단은 이 경우에 누가 이 사건에서 뭔가 부정적으로 봤냐면 갑이 이렇게 내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지 않고 오히려 갑이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갑을. 그러니까 이걸 두 번째 소송을 오히려 막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 사건이 펼쳐졌나 봐요. 그 사건의 정황이 어떤 실제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한번 깨졌으면 되는데 뭘 또 지금 또 새로 형태를 바꿔가지고 또 이 분쟁을 삼으니까 법원은 이걸 커트하려는데 난감한 거예요. 왜? 등기의 형태가 틀려버리니까 이론적으로 하면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소송 들어오는 거. 앞에 거는 말소 등기 청구였고 지금은 이전 등기 청구니까.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 2001년도가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이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면서 갑의 두 번째 소송을 컷해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이다. 그게 2001년도 판례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판례가 나와요. 두 가지 판례. 하나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어떤 종류의 공동소송인가에 있어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의 약간의 논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판례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본다. 이거 자주 묻는 형태예요. 이 순차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을 때 그 말소로 이 찾아오는 이런 타입에 있어서 피고들이 순차 격려된 사람들을 등장시켰을 때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는 이 타입 물어보는 게 자주 물어보는 형태예요. 판례, 학설 대부분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봐요. 그러면 요거를 이론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어떤 경우에 통상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 필수적으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은 주로 실체법적인 속성에서 바탕을 두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보통은 출발을 해요. 여러분 실체법에서 여러 사람이 어떤 법률관계를 맺고 있어서 등장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꼭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 이럴 때 필수적인데 실체법적으로 제일 그런 게 확연히 여러분한테 다가가는 것은 총유관계의 그 구성원들, 합유관계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공동소유 중에 총유, 합유, 공유가 있는데 공유는 지분권 플러스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굳이 소송을 같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필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반면 총유나 합유는 지분 정도까지 개념은 있지만 총유는 그런 것도 없고 하여튼 합유는 지분 정도 개념은 인정되지만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혼자 독자적으로. 총유는 그냥 이렇게 그런 개념, 지분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개별로 소송에 나왔다가 승패에 따라서 원래의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뒤틀어지면 안 되니까 나오려면 다 나와야 되고 안 나오려면 안 나와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의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예요. 그런 관계의 실체법적인 속성에 따라서 파악하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일반적인 입장이고, 이런 순차 격려된 경우는 그럼 이게 실체법적으로 반드시 판결이 가지런하게 어느 쪽으로 개개인으로 다른 판단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부분을 심정적이랄까, 이건 좀 논리적으로는 이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실제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각각 소송으로 한 절차에 묶는다 의미의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는 데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론은 있긴 하지만. 되겠어요? 그래서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본다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좀 아까 지금 설명했던 거 다시 들어가는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소송이 2차적으로 벌어졌을 때 기판력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다수 의견은 별개 의견, 소수 의견 등등 전원합의체에서 의견이 나뉘었는데 결국은 전원합의체에서의 다수가 합의된 것에 따라서 이제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그 의견은 이거 제어해요. 기판력에 걸린다. 그 논거는 실질상 소송물이 동일하다라고 보는 논거로 2차전 벌리는 것에 대해서 제어를 한다가 두 번째 2001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의 상황이에요.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실제 또 내가 어떤 또 전원합의체 문제를 여기다가 결부시켰냐면, 이건 전혀 이거랑 상관없는 또 다른 또 판례 하나를 결부시켰어요. 여러분이 이제 1심에 대해서 항소를 해요. 그 다음에 상고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심과 항소심은 일단 1심이 하나의 결론으로 판결은 해주지만 항소가 되면 1심과 항소심은 속심이라고 하는 구조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서 이렇게 연결돼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을 마무리한 판결이 있었지만 항소로 하면 그 2심 된다라고 해서 그때 숫자 2가 아니라 이사한다, 움직인다, 2심이 되면서 확정될 상황으로 가던 것이 차단돼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는 2라운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으로 2심이 돼서 2차전이 펼쳐지는데, 그 1차전과 2차전은 1심 판결이 한 번은 마감은 해줬지만 다시 터진 꼴로 돼요. 그래서 그걸 확정이 차단되고 2심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항소심이 펼쳐지는데, 이 항소심 판결이 결국은 대법원은, 상고는 법률적인 심사의 법률심이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말을 쓰는 이 용어에서 사실심이 1심만 펼쳐지고 끝났을 때는 1심 변론 종결시, 아까 기판력의 시적 범위 등 할 때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으면 1심 변론 종결시, 만약 항소가 됐으면 항소심은 사실심 플러스 법률심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돼서 속심이 되니까 항소심 변론 종결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에서의 2심 변론 종결 시점에서 뭔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이 내려진 게 항소심 판결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불만이 있어서 상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만 이제 이것을 갖다가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파기해서 환송을 했어요. 여러분이 파기환송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래서 다시 내려보냈어요. 이쪽에서 어떤 지금 요 사안을 얘기한다면 지금 최종적인 결론은 기판력에 걸린다인데, 기판력에 걸리지 않느냐 부분에서 오히려 항소심은 기판력에 걸린다라는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올려보냈는데, 이건 이제 내가 가정적인 상황으로 연결시킨 문제예요. 대법원서는 오히려 그렇게 본 니들 잘못이다, 이거 기판력 걸리면 안 돼야 된다라는, 예컨대 지금 이걸 본다면 그 2번 문제의 전원합의체 판결 나오기 전에 이런 상황으로 대법원이 주장을 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기판력이 걸리는 게 아니다라고 내려보냈는데, 이쪽에서는 원래 파기환송되면 436조에 보면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그래서 파기 판결은 대법원이 법률적으로 이 중심을 잡고서 법령 해석 적용을 통일해서 제일 위에 최종적으로 권한 있게 너 인마 잘못했어 하고 내려보내면 보통은 구속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반발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요 하고서 수용해서 법률 그 판단에 원래는 여기서는 동그라미라는 법률 해석을 해서 올려보냈다가 X로 내려오는 것을 이번에는 X로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반발했어요. 여기랑 여기는 사실 또 다른 재판부예요. 같은 항소심 단계이긴 하지만 파기 판결로 내려오는 것은 이 단계는 항소심이지만 재판부는 따로 구성돼요. 그러니까 원래 대법원 가기 전에 재판부가 또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급에서 펼쳐진다는 거지 재판부는 다시 구성돼요. 그런데 여기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기판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반대, 기판력이 없으면 좋은 측이 다시 제2차 상고를 했어요. 2차 상고를 했어요. 이해되겠어요? 원래 이제 지금 세 번째 문제는 원래 여기 2차 상고의 상고심도 함부로 여기서는 이렇게 다시 공으로 올라왔지만 이렇게 한 것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가 종전 입장이었는데 이번 세 번째 문제에 나온 이제 소재로 쓰고 있는 판례는 2차 상고심에서 앞에 상고심에서 펼쳐졌던 것과 달리 요거 거를 받아주는 공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느냐 보면서 이 기속력은 원래는 이렇게까지 계속 미치니까 하면 안 된다 였었는데 여기서 자기네 마음대로 다시 2차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로 요거와 어긋나는 동그라미 즉 기판력이 미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환송 판결에 즉 여기 환송 판결이 이 환송 판결이 이제 내려져 와서 여기에서 지금 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환송시킨 판결과 달리 2차 상고심은 요거와 다른 판단을 원래는 할 수 없다 했었어요. 기속을 받아서 계속. 그런데 요번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은 2001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경우에 전원합의체에서 합의체에서 어떤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앞에서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한 게 2001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이 과정은 내가 가상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제 최종적 결론은 이번 사건의 결론은 기판력이 있다. 말소등기 청구가 벌려놨다가 이전 등기 청구로 벌어진 이번 상황에서 기판력이 있다라는 거랑 맞추려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게 최종적인 대법원의 입장처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 2001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은 뭐 이런 상황 갖고 벌어진 건 아니고 이번까지 상황만이 이번까지의 그 상황이고 지금 소질문 3번은 그 쟁점만 내가 이렇게 만든 거고 실제 상황은 요거 갖고 벌어진 건 아니에요. 요 상황 갖고 벌어진 건 아닌데 하여튼 2차 전의 상고 제2차 상고심에서 바꿀 수 있다. 1차 상고심에서 펼쳤던 의견을 전원합의체가 자기네 의견을 바꿀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라는 게 의견을 바꾼다든지 할 때 쓰는 왜냐하면 법원이 실제 일반적인 사건은 전원이 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 12명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 대법원장 이렇게 있는 중에 한 4명씩 그게 소부라고 해서 대부분 거기서 하는데 뭔가 좀 의견을 좀 수렴하고 할 거는 전원합의체가 하는데 그런 정도에서의 전원합의체로 앞에서 1차 상고심에서 펼쳐졌던 의견을 그 법률적 어떤 해석을 2차 상고심에서 바꾸는 데 대해서 중재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전원합의체로서 바꾸는 게 뭐 일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원합의체 그게 꼭 이 파기 판결의 기속력 부분에서는 작동 안 할 건 아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2001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해되겠어요? 그것을 소문 3에서 묶어서 냈기 때문에 여기는 판례가 3개 중요한 게 나오고 그 중에 2번과 3번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설정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1번 상황도 자주 시험 문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질문. 이슈? 50분이요. 좀 늦었네. 질문. 왜 이 질문 또 안 해? 시간이 넘었다고 하네. 수고했어요.